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성인병의 주범 메타볼릭 신드롬. 그냥 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 내 자신이 너무너무. 2007년 현재 메타볼릭 신드롬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 원인은 무엇인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 각각을 하나씩 갖고 있을 때 하고 이 세 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위험성이 3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6배, 9배 이상. 방심할 경우 위험은 더 커진다. 메타볼릭 신드롬과의 전쟁. 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귀에 익숙한 멜로디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슈베르트의 송어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등 5가지의 악기로 연주되는 오중주인데요. 악기마다 내는 소리는 다르지만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음악의 아름다운 협연인 오중주와는 달리 죽음을 부르는 오중주라고 불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혈압, 혈당 등 5가지 건강 지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낯선 이름과는 달리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증후군,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원미연 씨는 하루아침에 굳어진 몸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8월 초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다. 올해 나이 40,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라니. 원미연 씨는 지금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 저리는 게 반절만 저려갖고 왔어요. 저는 항상 오른쪽만. 그러니까 저리면서 혀까지, 얼굴에 이 반절이 딱 반절 잘라놓으면 혀도 여기 오른쪽만 딱 저리는 증상이 왔어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그런데 그게 그냥 저리는 증상이라고 그랬지 이 뭐 뇌경색이나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 내가. MRI 사진에서 왼쪽에 하얗게 보이는 점이 막힌 혈관, 즉 뇌경색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좁아진 뇌혈관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됐다. 쓰러지기 전 손발이 저린 것도 여러 부위의 뇌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저림 증상은 이미 뇌경색이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원미연 씨는 높은 혈압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하찮게 여겼다. 결국 병을 키운 셈이다. 건강을 잃고 나니 원미연 씨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 앉으세요.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암은 나았다 이러면은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순간에 내가 조금만 하면은 약을 한 번 안 먹었다. 그러면 그냥 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 내 자신이 너무너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엔 비교적 젊은 나이. 원미연 씨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검사 결과 몇 가지 특이점들이 확인됐다. 원미연 씨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허리둘레, 그리고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 뇌경색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되게 이제 위험 요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운동 부족, 흡연 같은 것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얘기하면 대사증후군의 5가지 요소가 거의 대부분 있었던 경우입니다. 하루 일과 중 운동하는 시간은 차대식 씨에게 의미가 크다.
4년 전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수영은 그 후로 시작한 운동이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자각 증상이 찾아왔지만 빨리 알아채지 못한 것이 큰 화를 부를 뻔했다. 제가 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그 전서부터 밤에 자다가 이제 가슴이 답답해서 한 새벽에 꼭 한 번씩은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잤었습니다. 그게 아마 경고 신호였던 것 같았고요. 그 심근경색 발병할 시점에는 2002년 월드컵 한참 응원할 시점에서 술도 많이 먹었고 기분 좋아서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무심히 지나쳤던 차대식 씨. 위급 상황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다.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뜨겁던 2002년. 친구들과 축구 얘기로 들떠있던 술자리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죄어오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가슴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숨 쉬는 것마저 힘들어진 차대식 씨. 짧은 순간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119에 응급 요청을 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차대식 씨. 검사 결과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관상동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혈관이 오다가 딱 끊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혈관이 완전 100% 막혀 있는 게 관찰되었습니다. 원래 혈관의 주행 방향은 이런 식으로 심장을 감아 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어 좀처럼 쉽게 뚫리지가 않았다. 계속 제 귓가에 맴도는 거는 안 뚫린다, 안 되네. 이거 왜 안 뚫릴까? 근데 저한테는 정말 많은 공포가 이렇게 들었는데 상태가 악화된 만큼 시술도 어려웠던 차대식 씨.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막혀있던 관상동맥을 겨우 뚫을 수 있었다.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해주기 위해 스텐트 삽입술이 시행됐다. 29의 심근경색이 찾아온 차대식 씨. 원면 씨와 마찬가지로 HDL 콜레스테롤과 허리둘레,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사증후군이 원인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에서는 특별한 지금 보통 사람에서 심근경색이 오는 나이도 아니고요.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점입니다. 심근경색 올 나이 당시가 29세였거든요. 만으로 29세였고 환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만 상태가 심했고 또한 혈압도 높았고 또 심한 흡연가였고. 대사증후군은 1988년 리븐 박사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신드롬 X를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리븐 박사는 많은 질병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장애와 혈액 내 지방 증가, 그리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감소, 고혈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상동맥 질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보건기구는 신드롬 X를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으로 공식 명명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까? 허리둘레는 남자 90,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공복 혈당은 100